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일 오전 9시입니다.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안의 사정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허둥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편안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한국은 세계에서 살맛 나는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30년을 다스린 나라이므로 이렇게 소란하지만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궤도에서 이탈하려고 한 세력이 몇 분 있었지만 다 좌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박정희 두 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두 차례 선거를 이겨놓고도 두 차례 선거를 지휘했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데 열심입니다. 이런 일도 아마 세계에서 좀 드물 겁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사령탑은 이준석 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이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온갖 변칙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비교적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을 내린 분이 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분이 지난 7월 초에 최보식의 언론에 쓴 글에서 이준석을 당시 징계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준석을 징계해서 이준석을 몰아내면은 보수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우선 이준석이 고분고분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지금 보수의 사정이 이준석을 내칠 만큼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이준석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 좌파는 전과사범도 저렇게 옹호하고 있는데 우파가 자기 편을 이렇게 내쳐가지고 어떻게 좌파에 이기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 뒤의 사태는 이병태 교수의 전망대로 갔습니다. 어떤 글은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은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전망하는 글은 어렵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했다는 점에서 이병태 교수는 이 글로 해서 욕을 많이 들었겠지만은 아마 한국의 몇 안 되는 지성인으로서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친 김에 욕을 더 먹겠다고 또 최보식의 언론에 글을 올렸네요. 이걸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꼬붕이 아니다. 자기를 노리는 웅대한 꿈의 기린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은 윤석열의 꼬붕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이렇네요. 이왕 이준석 대표 옹호하다가 욕먹는 김에 한 발 더 나가보자. 이준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은 당대표답지 않게 내부 총질했다는 것이다. 그 내부 총질이란 무엇인가? 이 내부 총질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은 대선 초기의
이 대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목리일 것이다. 윤 후보와 윤핵관 중심의 선거운동에 대한 이견을 강력하게 몸을 던져서 저항한 것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지도자의 기본적인 태도와 특성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성정이 성숙하지 못해서 치기 어린 짓을 한 것일까? 나는 이준석과 강적들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인 BTL 모임의 게스트로서 그를 가까이서 비교적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이다. 그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송이가 아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사에서 큰 경랑이 지나간 정치에서 10년 이상을 굴러온 베테랑 정치인이다. 누구보다 정치의 흐름을 잃고 나름의 전략과 철학을 갖추고 현실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닳고 다른 직업 정치인인 것이다. 그런 그가 대선 후보와 각을 세우며 전통적인 대표의 역할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모자라고 성정이 격한 유아병적인 조건 반사적인 반응의 결과란 말인가? 그가 윤석열 후보와 그를 둘러싼 윤핵관들에게 극단적 방법으로 저항한 배경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윤석열 후보는 그의 자신감과 무관하게 정치 신인이고 정치 문외한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를 둘러싼 윤핵관들은 2016년 총선부터 선거 때마다 지는 선거를 해온 전략과 전술을 갖추지 못하는 경상도 지역에 안주하고 강한 민주당에 대항할 창의적 사고는 전무한 고시, 사시의 공무원 출신이거나 시의원, 도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지역 토호 출신들이다. 나는 그들이 아무런 총선 전략이나 책임감도 없었던 황교안 후보를 어떻게 옹립하고 총선을 말아먹는지 가까이서 보아왔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세력, 소위 윤핵관들이 황교안을 옹립해서 전국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자신의 다음 국회의원 재공천만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 부패 무능 세력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 무능 부패 집단은 자신들의 재공천에 불확실성을 줄 가능성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고 홍준표 대표에 씌워진 막말 프레임에 대해 아무런 변호에 나서지도 않았고 홍준표 대표의 낙마를 위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집단이다. 지금의 국민의힘 주류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들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지금도 윤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권성동, 장제원 등 윤핵관과 국힘당 다선 기득권 의원들이 보수 승리의 지략과 애당심이나 보수 혁신의 의지와 지략이 있는 자들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런 지형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본 정치 신인 윤석열과 전략 부재의 무능과 게으른 윤핵관의 조합은 선거에서 지는 필패의 길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견고한 기득권 집단은 영선,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선의 대표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귀가 얇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는 이들 다수의 닳고 다른 가문 이슬에 혼란을 겪으며 이준석의 전략과 전술을 순수하게 채택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대선에서 패한다면 이준석의 말대로 대선 후에 집에 갈 사람은 윤석열과 이준석뿐이다. 윤석열을 에워싸고 있던 윤핵관들은 탄핵 이후에 보여준 대로 대권을 잃어도 지역구 재선으로 행복한 국회의원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은 격렬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나는 짐작한다. 나는 그의 판단이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옳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지지율이 역사적으로 쾌속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그가 정치 준비가 안 된 후보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선거에 이기는 전략이나 리더십 또한 자신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는
그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반대했었다. 그와의 단일화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을 믿었다. 결과는 단일화 이후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는 오히려 급격하게 좁혀졌다. 안철수 지지 세력이 보수 일변도가 아니었고 단일화의 위협을 느낀 심상정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대선 승리의 공신이 아니라 정치적 알박기로 장사를 잘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바다. 이런 결과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한 이유는 바로 선거에 지면 집에 갈 사람이 자신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경륜과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기득권 세력에 영선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폭의 위협 수단이 유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세대 포위론과 서진 정책, 디지털 선거운동, 보수당을 혐오하던 청년층을 젠더 이슈로 갈라서 남성 청년이라도 끌고 들어오는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은 정확하게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이것이 내가 짐작하는 선거 중 내부 총질이 발생한 이유다. 권력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의 기여에 대한 평가에 인색해졌다. 그는 아마도 그의 어퍼컷이 승리의 주된 원인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에서 겪어보지 못한 대찬 젊은이가 불편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읽은 그 주위의 문고리 권력들이 이준석 흔들기에 나섰고 마침 성상납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다시 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저항하는 내부 총질에 내몰렸을 것이다. 그가 내부 총질이 노장년층 보수 정권의 안정을 바라는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비치게 될지 몰라서 성정이 거칠고 품성이 성숙하지 않아서 조건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믿는다면 하버드 졸업생 이준석, 정치권에서 10수년을 권력의 주변에서 살아왔고 온갖 방송에 출연해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 토론으로 논리를 가다듬고 프로그래밍으로 암호화폐의 시스템 트레이닝을 하고 AI 윤석열을 만들어낸 그를 당신들은 아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윤석열의 꼬붕으로 윤석열의 자비와 낙점으로 국회의원 한번 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보수당을 혁신하고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자신의 힘으로 차차기를 노리는 웅대한 꿈을 꾸고 있는 길이나이다. 그리고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그를 전응아처럼 지적 장애자처럼 정서 불안정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윤 대통령과 윤핵관과 검사 일변도의 권력형 국가 운영의 비전과 실력을 이준석보다 더 갖고 있다고 보는가? 더 갖고 있다고 보이는가? 그들이 준비된 집단으로 보이는가? 물론 나는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내부 총질의 이유를 직접 들은 바도 없고 그를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짐작하는 내부 총질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행동이 폐악질도 내부 총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귀하의 판단을 나는 존중한다. 하지만 귀하와 판단과 생각이 다르다고 다시 내게 인신공격과 욕설 이번만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귀하들이 그럴수록 나는 한국의 보수 집단 반지성적 태도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잃게 된다. 세상 제일 쉬운 게 지식인으로는 비겁한 양비론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대표답지 않았다는 양비론에 편성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